최악의 리더는 역시 회사 가기 싫어요. 이분은 정말 또 만나 뵙고 싶다. 오로지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눈빛. 김 박사님도 뭐 10년 넘게, 저는 거의 뭐 30년 넘게 그 리더를 성장시키고 또 리더를 돕는 일을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많은 리더들을 우리는 봐왔는데 혹시 우리 김 박사님이 좀 접하신 리더분들 중에 진짜 이런 분들 최악이다. 뭐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네. 사람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케이스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리더는 역시 권위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데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요. 행동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김은성 코치 막 이렇게 여기는 막 잘하는데 갑자기 이제 부하 직원이 뭐 사무실에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거기 막 갑자기 반말 이렇게 하시면서 야야 그거 놔두고 나가. 막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행동 같은 게 급변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에 예측 가능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질이 급한 걸로 용무가 왔을 때 저를 대하는 결과 다른 분이 대하는 결이 달라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약간 이중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중적이죠. 근데 그 조직 안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실 정도면 좀 특출나신 게 있긴 하겠구나라는 건.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권위적인 분들의 대표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자기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되게 행동의 결이 달라지죠. 되게 달라지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리고 물론 그분이 저한테는 안 그러신다 해도 그분의 이제 그런 스타일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제 좋았던 분 생각을 하자면 자기 노출 적절히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너무 노출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부부싸움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코칭하면서 제가 꼭 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드려요. 저는 리더인 분들이 자기 노출을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노출할 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노출하다 보면 서로 간에 라포가 형성이 되죠. 신뢰관계가. 그러면 저도 코칭할 때 훨씬 더 애정을 담게 되고 그분과 더 깊게 뎁스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류가 많이 느껴져요. 사실 그런 권위적인 분들이나 뭐 일방향적인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은 사실 그분들을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권위적으로 대하면 팔로우들이, 저도 일을 해볼 때 느껴지는 건데,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시한 것만 하죠.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뭔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업과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데 본인이 그거를 막아버리는 것들이 되다 보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런 말씀 저는 드리는데, 사실 소통과 대화와 공감이 조직이 잘 나갈 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냥 잘 나가니까 상벌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냥 나중에 정말 위험이 닥쳤을 때, 위기일 때, 조직의 위기가 됐든 개인의 위기가 됐을 때 관계에 인간적인 소통을 맺으신 리더들을 보면 거기에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어떻게 소통의 자산을 쌓아가는지에 달라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향적으로 위에는 잘하고 밑에는 갈고 권위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눈치가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눈치를 더 보게 되고 제가 더 하려고 해도 저도 움찔움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참 리더가 자기 노출을 한다는 이런 측면은 그런 것 같아요. 리더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임원 정도 되시는 리더분들이요, 이게 좀 잘못 방향이 정해진 게, 내가 회사에 오면 절대로 이런 거 티를 내면 안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가족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일주일도, 그렇죠. 자기를 노출한다는 그 의미를 저는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하신 거 약간 그런 측면이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리더가 됐을 때는
텐션도 올라가시고 잘하겠다는 비전도 세우고 그래 나는 소통을 잘하고 뭘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감정 관리. 그러니까 심신의 면역력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 내가 운전하고 들어갈 때 누가 끼어들었어요. 우린 보통 어떻게 하죠? 짜증 확 나죠. 그렇죠. 네. 와우 끼어드셨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분노학자의 주장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그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감정은 키핑이 되죠. 언제 폭발? 불특정 단수나 만만한 사람에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감정 관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안에서도 자기 직급 레벨 아니면 뭐 부하 직원이지만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셔야지만 결국 그게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좀 훌륭하고 또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이렇게 그 발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절하게 자기의 표현하는 노출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이었다. 뭐 나쁜 거는 뭐 권위주의 좀 적인 거고 제가 그 봤던 리더 중에 약간 최악의 리더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세요? 책임전가예요. 예, 근데 책임전가를 정말 자기 빼고 나머지한테 다 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거죠. 아, 전임자가 한 거야. 내가 그 없어. 너 왜 그렇게 했니? 예, 진짜 싫은 리더 분들 중에 하나는 그냥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잘 된 거는 본인이 갖고 가세요. 공치사. 그렇죠. 저 공은 갖고 가고 관은 책임을 지우고. 그러니까 이런 리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뭐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모셨던 적도 있는데 아 정말 그 회사 가기 싫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리더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최악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자기 노출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그 리더십의 모습인데 이게 정말 제 주니어 때죠. 그래도 뭐 그때도 임원이었죠. 모토로라 시절인데 제가 중국에서 근무하다 이제 미국 본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큰 조직의 변화 관리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그 잡을 주신 분이 테레사 메티라고 그 당시에 이제 모토로라가 이제 잘 나갈 네네. 때였죠. 그때 서플라이 체인을 총괄하시던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출장 오시면서 이제 저의 멘토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미진 너 갈 때쯤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너 커리어 어떻게 할 건지 서플라이 체인 큰 조직이니까 그때 나랑 같이 의논하자. 그래서 제가 의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잡을 주셨는데 본사에 가서 보니까 왜 중국은 뭐 임원들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하이라이트 되는 적은 많은데 본사에 가니까 진짜 저는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만나서 멘토링을 받고 싶은데 비서한테 연락해서 시간을 잡으니까 3개월 후야. 3개월 후. 제가 뭐 1월 달에 부탁했는데 한 4월 달에 그 시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이분하고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비서한테 누구누구야 나 지금부터 미진하고 대화 시간이니까 전화 좀 돌리고 다 홀드하고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감동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커다란 이렇게 그 동그란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단은 본인 책상에 있는 이제 전화 이제 끄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원탁에 저를 앉으라고 한 다음에 정말 의자를 가까이 붙이고 정말 오셔서 그 안에 그분한테 오로지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눈빛으로 그런 저한테 온전한 그 눈빛과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약 30분 동안.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 제가 공부한 그 레토릭 수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사람과 소통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요소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적인 소통, 파토스는 감성적, 이제 에토스가 얘기했던 그 진정성, 그러니까 리더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프로네시스라고 해서 전문적인 식견, 그러니까 리더는 도덕적 식견과 전문적인 모범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 굿윌, 선한 의지죠. 사실은 구성원들이 느껴요. 이분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지. 맞아요. 이게 팔로우들에게
형식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면 그거는 이제 버디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아 그랬어요 김은성 씨, 아 그렇군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랫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 아마 그 만났던 그분은 그런 것들을 갖춘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에토스가 충만하신 또 리더가 되셨잖아요. 이게 네. 또 계속 내리사랑으로 맞아요. 그래서 훌륭한 배웠기 리더. 맞아요. 그렇게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진짜 그 순간에 아 진짜 이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 그런 감동이 막 그 생기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이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렵고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그런 진정성에서 나오는 느낌을 주시도록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감명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뭐 같은 결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리더와 팔로우들 간에 이제 다리 브릿지를 놔야 되는데 하나는 공감이란 다리. 나랑 너랑 눈높이가 같아. 난 너를 늘 소통하고 싶어라는 것. 또 하나는 신뢰의 다리죠. 그러니까 언행일치, 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이 맞으면 정말 일할 때도 힘이 나죠. 힘이 나고 또 팔로워들이 중요한 게 인정의 욕구가 메슬로우의 욕구 중에서 인정의 욕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일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베네핏. 제가 요즘에 꽂힌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몰입 개념 중에 베네핏이에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고 다른 또 한국어 일도 합니다. 과외로 하는데 확실한 베네핏을 줘야죠. 그때는. 그래야지만 또 리더가 팔로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굉장히 그 효과적인 리더 아니면 진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리더 다 보면은 굉장히 일상에서 사소한 그런 리더십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리더분들이 아주 작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런 행동이라도 그런 이런 이게 정말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 우리 그 내가 따르는 부하들한테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냐를 늘 좀 깨어 있고 그런 그 바람직한 행동들을 계속 좀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리더들도 눈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브레인 데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실험과 논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직급이 낮을 때는 서로 눈치를 봐요. 감정을 교류하죠. 근데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고립됩니다. 그렇죠. 고립돼. 층수가 올라지고 사무실에 혼자만 있어. 그리고 본인의 스피치나 유머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하들이 눈치를 보니까 맞아요. 이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리더인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부하 직원들, 또 다른 사람의 눈치가 나쁜 게 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네.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마음에 드셨나요? 네, 우리 그 보고 계신 리더분들뿐 아니라 실제 이 스피치 하는 방법들은 저 미진서재 구독자 네. 여러분들한테 누구에게나 굉장히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바쁘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서장도 되시고,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미진 서재까지 오셔서 리더의 소통 또 아주 파워풀한 스피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시고 보따리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